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국가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 말이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후보님의 어떤 발언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내는데 그 핵심을 보면 부패거든요. 전부 부패. 특히나 친인척 측근에 대한 부패 부패지. 비리가 문제가 되는데 후보님은 그 부패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혹은 측근들의 비리에 그러니까 대해서 나는 부패라는 이름 자체를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패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들은 마인드가 내하고 좀 완전히 달라요. 나는 성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이 성취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성취나 이 쟁취 이건 남의 걸 투쟁해서 뺏는 거. 요거는 성취. 지가 이겨가 지가 가지는 거. 요거는 지가 이겨가지고 베풀고 먹자. 국민한테 베푸는 거.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야. 성취. 자기가 이뤄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거야. 요것도 쟁취야. 남은 그냥 죽여버리고 뺏는 거.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성공은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익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이야. 이타심이죠. 그럼 이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기심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타심을 사는 사람은 성공한다 해도 그래도 저렇게 좁은 방에서 생활해야. 그래서 대통령 월급도 안 받겠다고. 항공비 400억 내 돈 쓰겠다. 목적이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밥 먹은 거 식대비하고 집값을 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도세, 전기세 내 돈으로 낸다. 이게 뭡니까? 근데 부정부패가 여기 올 수가 없잖아. 나는 이걸 주장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우리 국민이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월 150만 원 줄 수 있고 1억 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1억 주자. 두 달 안에. 그리고 월 150 주자. 노인들은 65세 이상 월 220. 150에다가 노인수당 70만 원. 220을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국가로부터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 월 150 들어가니 부부 300. 어머니 아버지 440. 적은 돈 아니에요. 또 1억. 어머니 아버지도 1억. 3억 들어오잖아요. 또 18세 이상 아들이 있으면 또 아들 딸이 있으면 또 들어오고 1억씩.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기꾼이 뭐니 그런 말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금도 세율 내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은 못 따라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산에 비해서 세금은 7.6%를 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재산이 이 사람은 2천억인데 1.0%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금도 아닙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다니까. 나는 이렇게 내잖아요. 약 10%를 1년에 세금으로 낸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그렇죠.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비교한다면은 그리고 내 소득의 전체 소득의 절반은 일단 세금으로 나가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1년에. 굉장합니다. 제가 작년에 뭐 몇백억을 이렇게 법니다만 그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재산이 실제 늘어난 거는 200억 늘어났죠. 1년에. 근데 1년에 200억 늘어난 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맞죠. 200억이면 평생을 벌어도 뭐 부동산으로 늘은 게 아니고 순전히 내가 하루하루 버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버는 거를 나는 며칠 안에 벌어요. 그 일반 사람들 보는 눈이 다르죠. 그때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냐? 이루어서 남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기부도 몰래 하지만 절대 세금을 내는 게 기부하는 국가예요. 기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서경영식 성공론이 되네요. 성공은 이타심이 변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수한 사람이고. 그렇지. 이거는 성취하는 자들이지 이기심 소유자들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준걸쯤 되는 것이고 영웅이고 준걸이고 이건 아주 조폭 수준, 소인배. 서민 수준, 소인배 수준. 그럼 우리나라 정치는 이 3단계 중에 어느 정도 왔다? 요기 정치, 그럼 우리나라 정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분야별로 판단하셨을 때 성공의 단계까지 이르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재벌들. 재벌들. 왜 고용을 많이 하니? 고용을 확대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 내고 고용 확대해서 먹이 살리고 우리 재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회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면 재벌들의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 노조와 대립하는. 그러니까 재벌들이 지금까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데 국가가 재벌 흉내 내려고 주가 다 닦아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제모양이지 재벌이 낸 세금을 진짜 국민들한테 아껴가지고 쓰면은 재벌들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럼 후보님의 재벌관은 음. 미국식 시장 자유주의 원칙을 그런 거지. 충실히 따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자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 소유권은 지 건데 과실 책임의 원칙,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 소유권은 대통령도 못 뺏어가잖아요. 과실 책임의 원칙.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3대 원칙에 이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자기가 인정하되 과실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 계약은 사업은 지 맘대로 해. 계약 자유 원칙. 뭐 계약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건 지 맘대로 하는데 소유권은 그대로 또 인정해줘. 그 대신에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민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의 원칙이고 민주주의 원칙은 요거와 민주주의 원칙이 섞인 게 우리나라 정치제도예요. 민주주의 3대 원칙은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좀 자식하고 편안하게 좀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줘야 돼. 안 해주는 거예요. 맨날 쪼달게.